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바로 오랜만이죠. 나경원 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근황을 좀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나경원 씨가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뭐하고 밥 먹고 있는지 뭔진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경원 씨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투표를 한번 올린 적이 있었죠. 지금 4만 1000명이 넘는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투표가 있었고 또 그 결과가 어떤지, 일본에 가장 충성하는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공개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그 광복절날 문재인 대통령 탄핵한다 그러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까지 완전히 확산시킨 정광훈을 비롯해서 미래통합당 그 지금 행보를 보면서 정말 기가 차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도 좀 그런 소식들을 전반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나경원의 과거 막말에 대해서 제가 또 직접 요약을 해봤는데요. 핵심만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나경원 비롯해서 미래통합당이 현재 정광훈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결국에 이들이 뉴라이트 세력들, 한마디로 친일, 매국 세력들과 절대 선을 그을 수 없다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합리적 보수라는 타이틀을 저들이 가져갈 수 없고 가져가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보수가 광복절날 저렇게 일장기를 당당하게 들고 나올까요? 애초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어느 나라의 가치를 보수하려는 건지 도무지 상식선에선 납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침뱉으라면서 코로나나 걸려라 이런 소리를 당시에 저 집회 나온 사람들이 해서 엄청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차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글들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광복절하면 빛을 되찾은 날 아닙니까? 친일 토착외구 세력들이 코로나 경고도 무시한 채 일장기까지 앞서 보셨듯이 들고서 거리에 나와서 저런 짓들 하는 거 보면서 제가 뉴라이트, 일베, 친일파 관련해선 나경원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나경원 막말 및 논란을 한 장으로 직접 요약하기도 했었는데요. 기존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나경원 관련 영상을 제가 130개 넘게 만들었는데도 고발인 조사만 9차례 진행하고 나경원 씨는 제대로 조사도 안 받고 있습니다. 특히 즐거운 정치 법률 교실 열고 안진걸 소장님과 저를 두고 가짜뉴스를 뿌려대던 것도 생각이 나는데 지금 용산으로 이사와서 서울시장을 준비한다고 하죠. 일단 용산에 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경원 씨가 용산으로 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나경원 씨를 계속 다루라는 이게 뭐 하늘의 뜻인지 아니면 나경원 씨의 뜻인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나경원 씨의 행보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나경원의 정치 법률 교실을 즐겁게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나경원, 정치, 법률, 교실 이 중에서 즐거운 단어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즐겁게 하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나중에 한번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빠르들고 국민들한테 정치 혐오감, 정치 무관심을 부추기기도 했던 장본인이 바로 나경원 씨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염치로 즐거운 정치 법률 교실을 연다고 하는지 저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은 상식선에서 납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친일파와 뉴라이트에 대해서 요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 꾸준히 고민을 하고 열심히 또 조언도 구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최근에 박시영TV에서 일베에 대한 대안, 뉴라이트와의 전쟁 이거에 대한 계획, 대응 이런 것까지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경원 씨가 지금 서서히 묻혀가고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는 유감스러워서 직접 나경원의 막말과 논란을 한 장의 표로 또 요약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막말하고 논란이 너무 많아가지고 쉽게 다 정리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빨간색 글씨만 보면 일단 친일파 행보, 주어 없음, 장애인 인권 침해, 아방국 논란, 트위터에서 자화자찬하다가 적발되기도 했고요. 또 일베 관련해서 박근혜 씨를 뜬금없이 옹호하기도 했고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 북미회담 개최에 자제 의견을 내기도 했었고요. 이 내용도 캡처해서 여기저기 아무데나 막 뿌리셔도 좋습니다. 여태까지의 막말과 그 논란을 아주 짧게만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본 건데요. 앞서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경원 씨가 안진걸 소장님과 저에 대해서 꾸준히 가짜뉴스를 뿌리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공관위원장 됐다고 가짜뉴스 뿌린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요. 저를 저렇게 겨냥해서 민주당 공관위원인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이지 않는 손 없죠, 그런 거. 일본에 가장 좀 충성을 하는 것 같은 사람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순수하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올려봤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올린 겁니다. 근데 지금 약 4만 1000명이 투표를 했어요. 4만 1000명 넘게 투표를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나경원 씨가 압도적으로 1등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78%면요 지금 3만 명이 넘는 수치예요. 3만 2천 명 정도 되는 건데, 웃긴 게 이외로도 이명박, 박근혜, 곽상도가 있는데 아베가 꼴찌를 했습니다. 박근혜 씨와 공동 꼴찌를 했는데, 이 자체를 보면서 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순수하게 다른 부가 설명 없이 그냥 가장 일본에 충성하는 것 같은 사람, 한마디로 여태까지의 행보, 친일 관련된 논란, 이런 걸 봤을 때 투표를 순수하게 요청을 드렸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실제로 이승만 국부론에 대해서도 제가 그게 왜 말도 안 되는지 뉴라이트와 친일 이승만의 실체에 대해서도 직접 표로 만든 적이 있었죠. 지금 여기서 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하셔도 좋고요. 특히 제 페이스북 친출하시면 제가 이런 내용들 꾸준히 요약해서 올리고 있고, 또 유스타즈 홈페이지에도 이런 내용들도 올릴 예정이니까요. 여기서의 핵심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벌 근거를 48년 7월에 마련을 했는데, 압도적으로 통과를 했지만 반민족 행위 처벌법 공포 전후로 친일파 청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다, 이런 식의 삐라가 돌아다니면서 반공주의가 활개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국부론의 심각성, 이렇게 이것도 요약을 했는데요. 김구 선생 암살 사건도 발생하고, 경찰이, 친일 경찰들이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하고 무장 해제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어마어마한 짓들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나경원 씨가 또 작년에 반민특위 활동 이후 국론 분열을 왔다, 이런 막말을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친일파의 10대 궤변을 보더라도 색깔론, 빨갱이 전술이다, 공과론, 다른 곡 많으니 정상 참작하자, 이외로도 공범, 망각, 호구책, 희생론, 순교자론 등등 지금까지도 유효한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전부 궤변이고요. 정치적 음해론이나 국론 분열론, 이런 것들 아직까지 쓰고 있죠. 특히 박정희, 이승만 하면 나오는 게 2번 공과론이죠. 다른 곡 많으니까 정상 참작해주자, 이런 얘기죠. 이외로도 그 자유한국당 시절에 정광훈 씨 동참 집회했던 거, 요 내용도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들 캡처해서 여기저기 막 공유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화만 낸다고 사회가 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스타즈 활동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독립유공자 기록 및 후손 처우 개선 사업을 시작으로 여러가지 저희 청년들이 기획을 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대응도 해야 되고, 또 뉴라이트와 일베의 이상한 사상을 주입시켜가지고 지금 청년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그거에 대한 대안도 제가 이것저것 생각 중인데, 자세한 거는 박시영TV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날 박시영 대표님이 저희 유스타즈 단체 취지가 너무 좋다면서 엄청난 그 큰 돈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 돈을 후원 받자마자 바로 떠오른 게 이지훈 선생님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월세 30만원도 안 되는 단칸방에서 지내시는 데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주기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이 돼서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큰 문제는 다행히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방문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일하면 3대가 아니라 4대, 5대 점점 더 부를 축적해가고,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의 후손은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죠. 이번에 그래서 박시영 대표님의 후원금 전액과 청년들의 사비를 조금 더 모아서 직접 이지훈 선생님께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소식은 추후에 제가 코로나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녀와서 또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들의 활동이 친일 청산과 독립운동가 처우 개선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걸 바쳐오신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의 현실을 전하고, 친일 청산이 왜 아직까지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떤 공격에도 무릅쓰고 끝까지 목소리를 낼 예정이고요. 활동비 사용 내역 꾸준히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최근 박시영 TV에서 좀 일베 소탕, 그다음에 독립운동가 후손 기록,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대응이 중요한 이유 등등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왔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이분이 이재훈 선생님입니다. 이상화, 이상정 선생님의 후손인데 당시에 독립운동하실 때 땅 10,000평을 기부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신 분들의 후손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계신 게 전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또 청년, 청소년 유튜버 양성 등 다양한 계획을 하고 있고, 환경 문제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같이 목소리를 낼 예정인데, 독립운동가 그리고 참전용사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좀 힘든 분들, 잊혀져 가는 분들 직접 발로 뛰어서 영상으로 기록도 하고 또 많이 알리고,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청년들 많이 모아가지고 또 일베의 대응도 할 예정이거든요. 갤러리로 또 이렇게 업데이트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스타즈.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저희 활동 내역이 지금 간략하지만 좀 담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서울시에 또 기부금품 모집 등록 허가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지금 후원을 받고 있는 거고요. 요즘 후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댓글 많이 남기셔서 이렇게 또 우리은행 또 후원 내역도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아무튼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도 오늘 밤 12시를 기점으로 긴급 폐장한다고 하는데요.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코로나 지금 이번 주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들 가급적이면 집에서 좀 주말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나경원 관련해서 제가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올린 게 아니라 진짜 과거의 그 막말 논란 이런 걸 보면서 나경원 씨 이외로도 뉴라이트, 이 친일파 세력들이 여전히 득실거리는 현실, 그리고 직접 대구와 통영을 다니면서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을 직접 뵙고 나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일본에 가장 충성하는 사람, 투표를 했는데 나경원 씨가 뽑힌 거는 굉장히 큰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경원 씨에 대해서 저는 꾸준히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절대 잊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보기 싫은 거 그런 마음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대로 잊어서는 똑같은 사례들이 분명히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 유스타즈 활동을 통해서 일베, 뉴라이트 꾸준히 대응해갈 것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스타즈 활동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